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두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오늘 월요일장인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미국장이 꽤 큰 폭으로 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장 시장 흐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도 결국엔 계속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성공 투자를 좀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실적 기반의 종목들, 좀 탄탄한 종목들에 계속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있지만 이제 실적 관련된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 나가기에 좀 좋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 성장 기대되는 종목들 하나 준비를 해봤고 제가 종목은 잠시 후에 좀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종목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는 그 보라티알 좀 볼게요. 보라티알이 오늘 시세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편입 이후에 2차 목표가 달성이 됐지만 오늘도 장중에 이제 19%까지 시세가 좀 크게 올라왔다가 현재는 지금 눌려 있는 상태예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에서 계속 순환매가 나오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 보라티엘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가 한 번씩 나타나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이제 역시나 이제 커피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말씀을 해드렸었고 최근에 이제 커피 관련된 것들도 이제 한국 맥널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역시나 이제 원두 가격 상승 그리고 커피 가격 인상으로 인한 모멘텀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라티알 같은 경우 이제 실적 성장의 모멘텀도 가져가면서 이런 음식료 가격 상승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종목 최근에 리뷰해드리면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오늘도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씩 또 크게 시세가 나오면서 지금 오늘 이제 한 19% 이상까지 시세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 지수가 좀 변동성을 보이는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눌림목을 좀 활용하셔서 좀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보라티알 같은 종목들 역시나 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좀 이렇게 변동성을 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보라티알 말씀을 해드렸었고 두 번째로는 국순당 요거 좀 볼 텐데요. 국순당 같은 경우도 지금 보라티아라고 좀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사실 시세가 나왔던 거는 이제 스마트팜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붙으면서 시세가 한번 좀 크게 커졌었는데 사실 국순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류를 만드는 업체이다 보니까 이런 음식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국순당의 이제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가격을 꽤 큰 폭으로 한 18% 이 정도 해가지고 가격을 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올해 상반기에 이제 반영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역시나 국순당도 음식료 가격 상승에 따른 이 순환매에서 가치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지금 최근에 시세가 나오고 눌림을 지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역시 눌림목 줄 때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료 관련된 쪽에 이제 모멘텀들은 아무래도 당분간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발생 종목들 미리미리 체크를 좀 해두자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솔루스 첨단 소재 이거 짧게 좀 볼게요.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편입을 했는데 일단은 실적 기반 종목으로 말씀해드렸습니다. 왜냐면 4분기 지난해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실적이 좀 좋아지지 못했었는데 이번 1분기부터는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즉 이제 아직은 좀 실적은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 전지박 동박 쪽으로 이제 매출이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지 향 물량들이 나가고 있고 실적이 찍히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좀 바닥권에 돌아서는 이런 그림들을 올해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충분히 오늘 시장에서 사실 이제 웬만한 종목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는 지금 현재 한 2% 정도 좀 조정폭으로 생각보다는 좀 견조한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기반의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역시 솔루스 첨단 소재도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일단 세 종목 리뷰를 좀 도와드렸고요. 오늘 이제 준비한 실적 성장 종목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가 한번 좀 보면요. 자, 현재가는 12,600원, 종목명은 아비코 전자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코 전자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종종 이제 가지고 와서 좀 수익을 냈었던 뭐 그런 종목인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제 좀 가지고 온 상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신고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가를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충분히 올해 이제 이런 아비코 전자의 실적 성장이 또 꽤 큰 폭으로 좀 기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반도체 관련된 산업들의 최근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아비코 전자에도 최근에 이제 큰 폭의 뭐 조정보다는 오히려 상방 쪽에 좀 힘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좀 새롭게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어떤 회사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아비코 전자라고 하는 회사고요. 이 업체의 사업부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인덕터랑 이 저항기를 생산하는 이런 전자 부품 생산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덕터라든 저항기 이런 두 제품들을 주력으로 생산을 좀 하고 있는데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자 제품이나 이런 뭐 가구나 이런 데 가전 제품에 이런 들어가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잖아요. 그럼 전류가 과하게 흐르는 것들을 좀 방지해주는 그런 제품이 인덕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저항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항기는 이제 전류를 아예 차단하는 이런 제품이다 보니까 꼭 필수적으로 각종 IT 산업들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런 제품들을 뭐 가전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IT 기기 뭐 그뿐만 아니라 전기차나 이런 쪽에도 이제 부품 공급을 좀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을 볼게요. 다음은 제가 이제 아비코 전자를 종종 이제 가져오면서 꼭 말씀드리는 요인 중 하나는 이 DDR5 모멘텀을 꼭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올해 실적 성적이 또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DDR5 시장 훨씬 더 강하게 좀 그리고 성장폭이 더 크게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텔에서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라고 하는 이 다음 CPU 모델을 이번에 2분기부터 양산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DDR5가 이제 적용이 되는 CPU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DDR5로 전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DDR4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DDR5로 전환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DDR5 쪽으로 해가지고 이 칩 저항기나 이런 것들, 인덕터 같은 것들을 공급을 또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DDR5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같이 실적 성장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DR5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전력 효율이 굉장히 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는 24시간 이제 풀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력 효율을 좀 낮추는 게 굉장히 높이는 게 중요한데 실제 DDR5 같은 그 효율을 굉장히 높여주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DDR5의 전환이 올해는 가파르게 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R5 수혜주 중 하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화면 볼게요. 다음은 이제 자회사 이제 아비코테크라는 회사, 이 모멘텀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아비코테크가 아비코 전자가 2018년에 어떤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됐고 이제 사명을 아비코테크로 이제 바꾸게 된 건데 이 회사가 전장용 PCB 쪽을 이제 생산을 하는 업체예요. 근데 이제 전장용 PCB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올해 엄청난 성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인수했을 때는 인수를 잘못했다. 저 회사 저거 인수한 것 때문에 오히려 회사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보는 시각들이 강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비코테크가 이제 결국 흑자 전환 정도까지 지금 다가오게 되면서 오히려 알짜배기 회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비코 전자에도 그 수혜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전장용 PCB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아비코테크의 꾸준한 실적 성장과 함께 아비코 전자의 주가 상승도 같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이제 볼게요. 다음은 이제 스마트폰용 이제 반도체가 지금 이제 최근에 또 가격이 한 20% 정도 오른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칩이 결국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덕터, 저항기 이런 것들이 같이 가격이 또 인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향 이런 제품들도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아비코 전자가 그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올해 실적 성장을 좀 꽤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가 이상의 흐름도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가 한번 볼게요. 네. PCB.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전장용 PCB라고 하면은 우리가 네. 이제 기판인데 네. 기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장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반도체 칩이 결국은 좀 시스템 반도체. 네. 그리고 이쪽으로 좀 이제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위험 요소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패키징과 기판 쪽이 요즘에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오늘도 좀 시장이 사실 좀 좋진 않은데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가 이제 미국 기술주들이 좀 잘 안 가잖아요. 근데 네, 그 그렇죠. 와중에서도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기와 같이 이제 기판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했는데 시장 대비해서 이런 기조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뭐 반도체 쪽에 대한 간단한 뭐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일단 최근에 계속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사건이 이제 러시아의 그 전쟁 사건이 좀 터지고 난 이후로 오히려 지금 더 한번 가격이 빠지게 되면서 기존에도 좀 쌌던 상태였는데 거기서 더 빠지면서 더 싸진 상태가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를 좀 받고 있던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장비 발주도 들어오고 이제 소부장들의 좀 기대치들이 점점 살아나게 되면서 지금 이제 바닥권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고 하나씩 이제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ISC라든지 이런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먼저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역시나 아비코전자도 이런 반도체 섹터 쪽에 영향을 좀 같이 받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신고가 이후 흐름들을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뭐 반도체 기판이나 이런 쪽은 결국에는 지금 첨단 산업들이 많이 좀 발전을 하면서 아까 설명드린 계속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은 성장을 계속 기대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 전략 설명드릴게요. 제가 1차 목표가는 13,7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는 14,500원, 손절가는 1,4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